시어머니를 식충이 취급하며 몰래 요양원 보내려던 며느리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싹싹 빌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68세 김순자 씨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충남 공주. 아침 햇살이 골목 사이로 스며드는 단독주택가. 올해 68세가 되는 김순자는 새벽 5시부터 동네 한 바퀴를 돌며 하루를 시작한다. 올해로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째. 혼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순자야,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단골 슈퍼 앞에서 만난 올해 68세가 되는 박영자가 반갑게 손을 흔든다. 40년 지기 중마고우다. 영자야, 나이 들수록 잠이 없어져. 그냥 몸이 움직이네. 그러게. 우리 나이에 건강이 최고지. 그런데 며느리는 어떠냐? 요즘도 자주 와? 순자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진다. 자주는 무슨. 바쁜 사람들인데. 실은 며느리 올해 40세가 되는 조현정과 아들, 올해 42세가 되는 박종호는 순자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얼굴을 비춘다. 그것도 대부분 뭔가 필요할 때다. 그나저나 순자야, 너는 참 복이 있어. 며느리가 그렇게 착하다며? 영자의 말에 순자는 애매한 미소를 짓는다. 착하다고? 글쎄,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2층 자신의 방에서 창문을 열고 마당을 내려다본다. 남편 생전에 함께 가꾼 작은 텃밭이 아직 푸르다. 상추, 깻잎, 고추가 알알이 맺혀 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30년 전에 산 2층 단독주택이다. 1층에는 거실과 주방, 작은 방 하나가 있고 2층에는 안방과 작은 방, 베란다가 있다. 마당도 제법 넓어서 텃밭과 화단을 가꿀 수 있다. 공주 시내에서는 꽤 괜찮은 집으로 통한다. 현재 시세로는 3억 정도 된다고 한다. 순자에게는 평생의 보금자리이자 유일한 재산이다. 여보, 올해도 고추가 잘 됐어. 돌아가신 남편에게 하는 일상적인 인사. 3년째 변하지 않은 습관이다. 오늘은 일찍 점심을 준비했다. 어제 담근 김치가 있고 나물도 몇 가지 준비되어 있다. 혼자 먹기엔 양이 많지만 가끔 가족들이 불쑥 찾아올 때를 대비해서다. 정오가 지날 무렵 정말로 현관문이 벌컥 열린다. 어머니, 왔어요? 조현정의 목소리다.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은 억지로 밝은 톤이다. 어머, 깜짝이야. 연락도 없이. 점심때라 그냥 왔어요. 해놓으신 반찬 있으면 같이 먹으려고? 뒤이어 종우가 들어선다. 엄마, 안녕히 계셨어요? 순자는 반가운 마음에 부산 밑반찬들을 꺼내기 시작한다. 김치, 나물, 조림, 젓갈까지. 냉장고 안에 거의 모든 반찬이 식탁 위로 올라온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차려주시면 안 되는데. 현정의 말에는 고마움보다는 부담스러움이 묻어난다. 괜찮다, 괜찮아. 혼자 먹기 아까웠는데 잘 됐네. 식사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종우가 어머니 안부를 묻고 순자가 손자 올해 8세가 되는 민준이 이야기를 하며 웃음꽃이 핀다. 민준이가 요즘 축구학원을 다닌다고? 네, 축구를 좋아해서. 그런데 학원비가 만만치 않아요? 현정이 흘끔 종우를 본다. 무언의 신호다. 엄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아, 참 여보. 민준이 데리고 화장실 좀 다녀와. 현정이 갑자기 종우를 화장실로 보낸다. 이상했다. 방금까지 뭔가 말하려던 종우가 순순히 자리를 뜬다. 그리고 둘만 남자 현정의 표정이 180도 바뀐다. 어머니, 목소리부터 차갑다. 아까까지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다. 순자는 깜짝 놀랐다.
방금까지 웃으며 이야기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왜 그래? 현정이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올리며 코를 찡긋한다. 이 김치 언제 담그신 거예요? 어제 담근 건데. 어제요? 벌써 냄새가 이상한데요. 현정이 김치를 코 가까이 가져가더니 인상을 찌푸린다. 어머니, 이거 상한 것 같은데요. 당황했다. 분명 어제 담근 신김치인데. 그런가? 아직 덜 익어서 맛있을 텐데. 맛있다고요? 이게요? 현정이 김치를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더니 얼굴을 찡그린다. 어머니, 이런 걸 내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 다른 반찬 먹어. 하지만 현정의 지적은 계속된다. 이번에는 나물 접시를 가리킨다. 이 나물도 색깔이 이상하고 언제 무친 거예요? 그건 어제 저녁에. 어제요? 어머니, 나물은 당일에 먹어야 해요. 하룻밤 지나면 상할 수 있어요. 현정이 나물도 한 젓가락 집어 먹더니 고개를 젓는다. 이것도 맛이 이상해요. 시큼한 맛이 나는데요. 순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40년 넘게 살림을 해온 자신에게 음식 관리를 못한다니. 이 조림도 냄새가 좀 이상한데요. 현정이 하나하나 트집을 잡는다.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음식 관리가 제대로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다. 분명히 다 괜찮은 반찬들인데 현정의 입에서는 모든 게 상했거나 이상하다고 나온다. 그때 현정이 가장 충격적인 말을 한다. 어머니, 이런 상한 반찬들을 제가 먹어야 하나요? 현정이 썩은 김치와 상한 나물들을 순자 앞 접시에 툭툭 던져 넣는다. 저는 이런 거 못 먹겠어요. 어머니가 드세요. 그리고는 고상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어머니, 발효의 깊은 맛 모르세요? 그 말과 함께 짓는 차가운 미소. 마치 어쩔 수 없이 참아주는 듯한 표정이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 입맛에는 좀.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경 써서 하세요. 순자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정의 얼굴에 떠오른 그 조롱하는 듯한 미소. 화장실에서 돌아온 종우 앞에서 현정은 다시 예의 바른 며느리로 돌아간다. 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셔. 잘 먹었어요? 정말? 다음에도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네, 고마워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혼자 계시니까 힘드시죠? 순자는 당황했다. 아까까지 음식이 다 상했다고 하더니 이제는 또 다른 얘기다. 아니야, 아직은 괜찮아. 그래도 음식 관리나 집 관리가 젊을 때처럼 안 되시잖아요. 종우가 끼어든다. 여보, 엄마는 아직 건강하셔. 물론이야.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잖아. 현정의 눈에는 뭔가 다른 계산이 보인다. 어머니, 2층까지 오르내리시는 것도 힘드시죠? 아니야, 아직은 괜찮다. 그래도 나중엔 1층만 쓰시는 게 어떨까요? 계단이 위험하기도 하고. 가슴이 덜컥했다. 2층은 남편과 함께 꾸민 추억의 공간이다. 식사를 마치고 종우 부부가 떠나고 나서 순자는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본다. 아직 반찬들이 그대로 놓여 있다. 김치를 다시 맛보니 정말 맛있다. 어제 담근 신김치 특유의 아삭한 맛이 일품이다. 나물도 조림도 마찬가지다. 조금도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맛이 깊어져서 더 맛있다.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순자는 이제 깨달았다. 현정이 일부러 트집을 잡은 것이다. 자신을 무능한 노인으로 만들기 위해. 그래, 오늘도 며느리에게 당했지만. 내 노년은 삭은 김치처럼 버려지도록 놔둘 수 없어. 순자는 2층으로 올라가 안방 서랍을 연다. 맨 아래쪽 중요한 서류들이 담긴 봉투에서 등기권리증을 꺼낸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이 집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다. 여보, 이 집 앞으로 어떻게 될까?
등기권리증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린다.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아 창가에 앉아 있었다. 아들 부부가 밖을 나가기 전 아래층에서 종우 부부가 나누는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다. 여보, 어머니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가 심해? 나는 사실대로 말한 거야. 혼자 사시니까 음식 관리가 안 되는 게 사실이잖아. 그래도 어머니가 상처받으실 것 같은데. 여보, 현실을 봐. 어머니 연세가 68이야. 몇 년 후면 혼자 이런 큰 집 관리 못해. 미리미리 얘기해둬야지. 창문을 조금 더 열어보니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린다. 그런데 2층 얘기는 왜 꺼냈어? 언젠가는 필요한 얘기야. 어머니가 1층만 쓰시면 2층은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순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한다. 정리한다고? 아니, 그냥 나중에 어머니께서 더 작은 곳으로 이사 가시게 되면 이 집을 아무튼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이 집을? 여보, 우리도 민준이 교육비며 생활비며 만만치 않잖아. 어머니도 나이 드시면 결국 우리가 모실 거고. 그럼 이 집은 당연히 당연히 뭐. 상속받을 거잖아. 우리가 어머니를 부양하는 대가로.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정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처럼 혼자 살면서 집을 관리 못 하시면 집값도 떨어질 수 있어. 그래서 미리 우리가 관여해야 한다는 거야. 어머니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음식도 제대로 못 하시고 집 관리도 안 되면 집은 우리 몫이야. 법적으로도 우리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고.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순자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분노인지 서글픔인지 배신감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날 밤 순자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현정의 차가운 미소가 계속 떠올랐다. 발열 깊은 맘 모르세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돈다. 아침이 되어 다시 등기권리증을 꺼내본다. 남편 박철수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가 남편 사오 순자 단독 명의로 바뀐 문서다. 여보, 아직은 내가 지킬 수 있어. 아직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자리 잡는다. 정말 몇 년 후면 혼자서 이 집을 관리하기 어려워질까? 그때가 되면 정말 종우 부부에게 의존해야 할까?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집은? 순자는 서랍 깊숙이 등기권리증을 다시 넣는다. 하지만 이제 그 서랍을 열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 들 것 같다. 한 달이 지났다. 2018년 10월에 찬 바람이 골목 사이로 스며든다. 순자는 여전히 새벽 산책을 하지만 예전만큼 경쾌하지 않다. 자꾸만 현정의 말들이 머릿속에 떠올라 걸음이 무겁다. 며느리의 지적 이후로 음식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인다. 김치를 담글 때도 나물을 무칠 때도 혹시 이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앞선다. 순자야, 요즘 어디 편찮나? 얼굴이 좀 어둡네. 단골 슈퍼 앞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 40년 넘게 해온 살림에 대해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와 2층에서 아래층을 내려다본다. 1층 거실과 주방, 작은 방 하나. 2층에는 안방과 작은 방, 그리고 베란다가 있다. 남편 생전에는 1층에서 주로 생활하고 2층 안방에서 잠을 잤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2층 베란다는 순자만의 특별한 공간이다. 화분들과 작은 의자, 그리고 라디오가 놓여 있다. 매일 오후면 이곳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바느질을 한다. 40년 넘게 이어온 취미다. 요즘은 이 시간이 가장 평화롭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가요에 맞춰 바늘을 움직이며 세상 근심을 잊을 수 있다. 현정의 차가운 시선도 모욕적인 말도 잠시 잊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동백꽃 필 무렵. 오늘도 오후 2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흥얼거리며 바느질에 집중한다. 올 겨울 입을 조끼를 만들고 있다. 회색 털실로 뜨는 조끼는 벌써 반 정도 완성되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다. 평소보다 일찍 아래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린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여러 사람의 발소리. 어머니, 왔어요? 현정의 목소리다. 오늘은 종우만 온 게 아니라 민준이도 함께 온 모양이다. 할머니, 민준이의 밝은 목소리에 순자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진다. 바느질을 멈추고 아래층으로 내려간다. 어머 민준이도 왔네. 얼마나 컸나 보자. 할머니, 저 축구 잘해줘요. 그래? 우리 민준이 축구 선수 되겠네. 가족이 함께 모인 오후는 따뜻하다. 순자는 부지런히 간식을 준비하고 민준이는 할머니 주위를 맴돌며 학교 얘기를 늘어놓는다. 할머니,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시합에서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민준이 대단하네. 그림 그려서 할머니한테 보여줄래? 네. 하지만 그 따뜻함도 잠시 현정이 뭔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별티를 내지 않다가 점점 인상을 찌푸린다. 어머니, 2층에서 뭐 하세요? 응? 바느질하고 있었어. 아, 그래서 소리가 나는군요. 소리? 라디오 소리요? 아래층까지 들려요? 순자는 당황한다. 라디오 소리가 그렇게 컸나? 평소와 똑같은 볼륨인데. 미안하다. 몰랐네.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니, 이어폰 같은 거 쓰시면 어떨까요? 요즘은 무선 이어폰도 많고 편리해요. 이어폰? 순자는 70평생 라디오를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다. 라디오는 공간을 채우는 소리, 함께 호흡하는 소리인데 이어폰을 끼고 듣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어폰은 좀 답답할 것 같은데. 하지만 층간 소음을 생각하시면 층간소음? 순자는 어리둥절하다. 자기 집인데 층간 소음이라니. 1층과 2층 모두 자신의 집인데 왜 소음이란 말이 나올까? 아, 아니에요. 제가 예민한 건가 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현정이 손사래를 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인다. 마치 참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다. 그때 종우가 화장실에서 나와 상황을 파악한다. 무슨 얘기해? 아, 어머니 라디오 소리 때문에 별거 아니야? 아, 엄마 라디오 좋아하시잖아. 괜찮지 뭐. 종우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하지만 현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남편이 자신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다. 저녁을 함께 먹고 종우 가족이 돌아간 후 순자는 2층 베란다에 올라간다. 라디오를 켜고 평소대로 음량을 맞춘다. 정말 시끄러운 건가? 궁금해서 1층으로 내려가서 들어보니 희미하게 소리가 들리긴 한다. 하지만 시끄러울 정도는 전혀 아니다. 오히려 집이 더 활기차게 느껴진다. 층간소음이라. 현정의 말이 머릿속을 맴돈다. 자기 집에서 자기가 내는 소리인데 왜 소음이라고 할까? 뭔가 이상하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라디오 소리를 줄였다. 혹시 정말 시끄러웠나 싶어서. 그러자 바느질하는 재미가 반감된다. 흘러나오는 옛날 가요를 따라 부르는 것도 라디오 DJ의 이야기에 맞장구 치는 것도 예전 같지 않다. 소리를 줄이니 바느질에 집중도 안 된다. 조끼뜨기 진도도 더뎌진다. 일주일 후 또다시 종우 가족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아예 큰 가방을 들고 왔다. 어머니,
저희 세탁기가 고장 났어요. 현정이 미안한 듯 말한다. 표정은 정말 곤란해 보인다. 고장 났어? 네. 건조 기능이 안 돼요. 맡겨놨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고, 저런 그러면 어떡하니? 혹시 2층 베란다에서 빨래 말려도 될까요? 며칠만? 순자는 망설였다. 2층 베란다는 자신만의 공간이다. 바느질 도구들과 화분들, 그리고 작은 의자까지 모든 것이 자신만을 위해 배치되어 있다. 40년간 그렇게 써온 공간이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다. 가족인데 며느리면 끝날 일이고. 그래, 그러렴.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현정이 환한 미소를 짓는다. 진짜 고마워하는 것 같다. 가족인데 뭘 그래. 언제든지 써.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빨래는 계속 늘어난다. 아이 옷, 어른 옷, 이불, 수건까지. 2층 베란다가 빨래로 가득 찬다. 빨래 건조대도 3개나 가져와서 베란다 전체를 차지한다. 순자의 바느질 의자는 구석으로 밀려났고 정성껏 기르던 화분들도 햇빛이 잘 드는 자리에서 밀려나 시들어간다. 특히 애지중지하던 장미화분이 햇빛을 못 받아 잎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한다. 현정아, 세탁기 수리는 언제 끝나냐? 아, 부품이 늦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순자는 눈치챘다. 지난주에 종우 집에 반찬 갖다 줄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을 때 베란다에 건조기가 멀쩡히 놓여 있었다. 그것도 새 것처럼 깨끗한 상태로. 설마. 거짓말인가?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상황이 이상하다. 건조기가 있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빨래를 말리지? 더 이상한 것은 빨래와 함께 민준이의 장난감들과 현정의 운동기구까지 2층에 올라왔다는 것이다. 잠깐만 둘게요. 집에 자리가 없어서. 폴라테스 볼, 요가 매트, 아령, 훌라후프까지. 2층 베란다가 점점 창고로 변해간다. 순자는 더 이상 그곳에서 바느질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의자도 없고 햇빛도 가려지고 라디오를 틀기도 눈치가 보인다. 혹시 빨래에 방해가 될까봐. 결국 2층 안방에서 바느질을 하게 되었지만 햇빛도 부족하고 공간도 좁다. 40년 넘게 베란다에서 바느질하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올 겨울용 조끼도 진도가 안 나간다. 어느 날 저녁 종우가 혼자 찾아왔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 종우야. 현정이랑 민준이는? 집에 있어요. 제가 혼자 왔어요. 종우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망설이는 기색이다. 무슨 일이야? 엄마, 현정이가 좀 과한 것 같아요. 순자의 심장이 빨리 뛴다. 종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과하다니? 2층 베란다 일말이에요. 사실 저희 건조기 멀쩡해요. 그랬다. 순자는 복잡한 마음이 든다. 아들이 진실을 말해줘서 다행이면서도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충격이다. 그럼 왜?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현정이가 자꾸 엄마 집 얘기를 해요. 너무 크다고, 관리하기 힘드시다고. 종우가 머뭇거리며 말을 잇는다. 그리고 2층은 나중에 저희가 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희가 쓴다고? 네. 나중에 엄마가 1층만 쓰시게 되면 저희가 2층에서 지낼 수도 있다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다. 며느리가 벌써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그래서 지금 미리 2층에 짐을 옮겨두는 거라고. 저는 그게 좀 이상해서. 종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아직 엄마가 건강하신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상해요.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이 생긴다 해도 엄마 의견을 먼저 들어야죠. 종우의 말에 순자는 조금 안심한다. 적어도 아들은 상식이 있다. 그런데 현정이한테 말해봤니? 네, 말했는데
현정이가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엄마 편만 든다고. 현실을 모른다고. 그래서 일단 2층 정리하고 세탁기 고쳤다고 할게요. 빨래도 다시 저희 집에서 하고요. 종우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인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현정이를 더 잘 말렸어야 했는데. 괜찮다. 너도 힘들겠구나.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편하지 않다. 종우는 그나마 양심이 있지만 현정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다음 날 현정이 와서 2층을 정리했다. 빨래와 짐들을 치우면서도 표정이 영 시원치 않다. 마지못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어머니, 세탁기 고쳐졌어요.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혹시 나중에 또 고장나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때 가서 보자. 순자의 대답이 예전보다 차갑다. 현정도 그걸 느꼈는지 표정이 굳는다. 네. 그럼 저 갈게요. 현정이 떠나고 나서 순자는 2층 베란다를 다시 정리했다. 밀려났던 의자를 원래 자리에 놓고 시든 화분들을 햇빛 좋은 곳으로 옮겼다. 하지만 장미화분은 이미 반 이상 말라버렸다. 미안해, 꽃차. 지켜주지 못했네. 하지만 뭔가 예전 같지 않다. 자신만의 공간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언제든 침범당할 수 있는 곳처럼 느껴진다.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곳. 라디오를 켜고 바느질을 시작하지만 집중이 안 된다. 혹시 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 할까봐 자꾸 신경이 쓰인다. 2주 후, 이번에는 다른 핑계로 현정이 나타났다. 어머니, 저희 집 보일러가 고장 났어요. 보일러가? 네. 온수가 안 나와요. 수리 기사가 내일 온다는데 오늘 하루만 민준이 목욕시켜도 될까요? 또 거짓말일까? 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그리고 손자 목욕을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 그렴. 민준이와 함께 온 현정은 1층 화장실을 쓰더니 갑자기 2층 화장실도 구경하고 싶다고 한다. 어머니, 2층 화장실도 봐도 될까요? 저희 집 리모델링 참고하려고? 그래. 현정이 2층을 이곳저곳 둘러본다. 안방, 작은 방, 화장실, 베란다까지. 마치 부동산을 보는 것처럼 꼼꼼히 살펴본다. 심지어 벽장까지 열어보고 창문 크기까지 재어본다. 어머니, 2층이 정말 넓네요. 안방도 크고. 그런가? 네, 저희 집보다 훨씬 커요. 부럽습니다. 그 말 속에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다. 부럽다는 게 단순히 감탄이 아니라 욕심처럼 들린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너무 넓지 않으세요? 아직은 괜찮다. 그래도 나이 드시면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드실 텐데. 또 시작이다. 순자는 짜증이 난다. 아직 팔팔한데 왜 자꾸 늙었다고 하는지. 아직 멀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준비는 무슨 준비를? 그냥 1층 생활에 익숙해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현정의 말은 겉으로는 걱정이지만 속내는 다르다. 순자도 이제 그것을 안다. 밤 순자는 2층 안방에서 창밖을 내려다본다. 며느리가 오늘 이 방을 둘러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기가 우리 방이 되겠구나. 이 넓은 방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나쁘다. 아래층에서 또 대화 소리가 들린다. 여보, 어머니 집 정말 좋네? 그러게 2층 안방 정말 넓더라. 나중에 우리가 쓰게 되면 언제 그런 날이 올까? 몇 년 안 될 거야. 어머니, 나이 보면. 순자는 이불로 귀를 막는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다. 이들은 이미 이 집을 자신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순자는 그저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일 뿐이다. 부양하는 게 누군데?
지난번 들었던 현정의 말이 떠오른다. 실질적 주인은 우리나 다름없어.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명확해진다. 현정은 이미 자신을 이 집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든다. 그리고 꿈속에서 현정이 2층 안방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본다. 어머니, 이제 1층에서 지내세요. 2층은 저희가 쓸게요. 꿈속에서도 그 차가운 미소는 변하지 않는다. 그날 저녁부터 순자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현정이 한 말들, 행동들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10월 5일. 라디오 소리 시끄럽다며 이어폰 쓰라고 함. 10월 12일. 2층 베란다를 빨래 핑계로 점령. 건조기가 멀쩡한데 거짓말. 10월 20일. 현정이가 2층 화장실까지 구경. 혼자 계시기엔 너무 넓다고 함. 10월 21일. 아래층에서 우리가 2층 쓰게 되면이라는 대화 들음. 작은 공책에 하나하나 적어 나간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순자는 아직 모른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현정의 진짜 계획은 훨씬 더 치밀하고 노골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순자를 완전히 분노하게 만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2층 베란다에서 바라본 마당의 고추들이 완전히 빨갛게 익었다. 내일은 따서 고춧가루를 만들어야겠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 이 집의 주인으로서 2018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 찬바람이 골목을 휩쓸고 지나간다. 순자는 오전부터 부산하게 움직였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즉 안사돈이 오늘 저녁에 온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오랜만에 오신다고 하시는데 같이 저녁 드실까요? 현정의 전화는 예의 바른 톤이었다. 하지만 순자는 이제 그 예의 바름 뒤에 숨은 계산을 안다. 지난 한 달 동안 경험한 일들로 현정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 좋다. 뭐 해드릴까? 아니에요. 저희가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계세요. 하지만 순자는 빈손으로 있을 수 없었다. 안사돈을 위해 뭔가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싶었다. 며느리 친정 어머니에게 푸대접했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다. 더군다나 요즘 현정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으니 더욱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을 먹고 시장에 나갔다. 평소 같으면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지만 오늘은 다르다. 중앙시장까지 나가서 가장 좋은 재료를 사기로 했다. 시장 이곳저곳을 돌며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골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한 것을 하나 더 사기로 했다. 아저씨, 간장게장 있어요? 수산물 코너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가게를 찾아 물어봤다. 있지 있고 말고. 이거 오늘 아침에 담근 거야. 싱싱해. 커다란 암깨 몇 마리가 간장에 잠겨 있다. 정말 싱싱해 보인다. 얼마예요? 10만 원. 순자는 깜짝 놀랐다. 10만 원이라니. 한 달 연금의 상당 부분이다. 2018년 기준으로 순자의 연금은 월 40만 원 정도다.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좀 비싸네요. 요즘 개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싸게 드리는 거야. 다른 데 가면 12만 원은 받을걸? 망설였지만 결국 샀다. 안사돈을 위한 정성이다. 며느리 친정에서 시어머니가 인색하다는 소리만은 듣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간장게장을 냉장고에 조심스럽게 넣고 다른 반찬들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김치찌개용 김치는 가장 맛있게 익은 것으로 골랐고 나물 몇 가지도 새로 무쳤다. 두부조림, 멸치볶음, 시금치나물까지.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상차림이었다. 오후 6시 종우 가족과 함께 안사돈 올해 65세가 되는 이주연이 도착했다. 어머,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사돈. 이주연은 세련된 옷차림에 똑 부러진 말투의 여성이었다. 현정의 엄마답게 품위가 있어 보인다. 머리도 단정하게 파마를 했고 화장도 깔끔하게 했다. 와, 상 정말 잘 차리셨네요. 현정이 과장되게 감탄한다. 하지만 그 감탄 속에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든다. 별거 아니야. 사돈 오신다니까 조금 정성을 들였지. 사돈, 상 차리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저희 때문에 너무 품이 많이 든 거 아닌가요? 이주연도 정중하게 인사한다.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민준이가 장난을 치고 어른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눈다. 간장게장이 정말 맛있네요. 이주연이 진심으로 맛있어한다. 게살을 발라 먹으며 연신 감탄한다. 시장에서 좋은 걸로 골라왔어요. 순자도 뿌듯하다. 10만 원이 아깝지 않다. 안 사돈이 이렇게 좋아하시니. 민준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셨네. 네, 할머니 요리 진짜 맛있어요. 민준이의 순수한 칭찬에 순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하지만 현정의 표정이 묘하다. 뭔가 불편해 보인다. 너무 잘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듯하다. 민준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왜요? 맛있는데. 간장게장은 짠 거야. 아이들이 많이 먹으면 안 좋아. 순자는 당황했다. 간장게장이 짜긴 하지만 아이가 조금 먹는 것쯤이야. 게다가 민준이가 그렇게 맛있게 먹는데. 괜찮다. 조금만 먹으면 돼. 순자가 민준이를 감싸자 현정의 눈빛이 차가워진다. 어머니, 민준이는 어려서 짠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래, 미안하다. 순자는 서둘러 민준이 앞에서 간장게장을 치웠다. 그때 현정이 갑자기 말을 바꾼다. 종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였다. 아, 그런데 이 간장게장. 제가 민준이 주려고 비싸게 산 거예요. 아까는 손주더러 간장게장 많이 먹으면 안 된다더니 지금은 자기가 산 거라니. 말이 안 됐다. 어? 순자는 어리둥절했다. 분명 자신이 산 건데. 오전에 민준이 간장게장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시장에 가서 샀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다 드실 건가요? 현정의 말에 순자는 혼란스러웠다. 분명 자신이 오늘 오후에 샀는데. 잠깐 내가. 어머님, 괜찮아요. 민준이 목만 조금 남겨주세요. 현정이 웃으며 말하지만 그 웃음이 차갑다. 마치 관대하게 봐주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다. 이주연이 거둔다. 어머, 어르신 입이 참 귀하세요. 아니에요, 사돈. 내가 산 거예요. 순자가 해명하려 하지만 현정이 먼저 말한다. 어머님, 제가 샀다고 했잖아요. 영수증도 있어요. 현정이 가방에서 영수증을 꺼낸다. 분명히 오늘 날짜, 같은 가게, 같은 금액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상하네. 순자는 자신의 영수증을 확인하려고 하지만 가방을 뒤져봐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난다. 사돈, 건망증이 심해지셨나 봐요. 현정의 말에 이주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님도 그러시거든요. 순자는 억울했다. 분명히 자신이 산 건데 증명할 방법이 없다. 영수증이 어디 갔을까? 아니야, 내가 분명히. 어머님, 괜찮아요. 똑같은 걸 2개 사신 것 같네요. 실수하실 수 있어요. 현정이 관대한 척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순자에게 집중된다. 건망증 심한 노인을 보는 시선. 안쓰러우면서도 조금은 귀찮아하는 그런 시선. 종우가 화장실에서 돌아와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눈치챈다. 무슨 일이에요? 아, 어머님이 간장게장을 2번 사신 것 같아요. 현정이 대답한다. 2번요? 네, 제가 오전에 사고
어머님도 오후에 사신 것 같아요. 건망증이시나 봐요. 종우는 어리둥절해한다. 하지만 현정의 말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부인의 말을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때 현정이 결정타를 날린다. 그런데 연금 몇 푼으로 이런 비싼 걸 사시면 어떡해요? 비싸긴 하지만 어머님, 사치부터 배우시네. 사치. 순자는 믿을 수 없었다. 며느리 친정 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장본 것이 사치라니. 10만 원짜리 간장게장을 혼자 사서 혼자 드시려고 하시니까. 현정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진다. 이제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것 같다. 그것도 이미 제가 산 것도 모르고. 정말 현정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젓는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터져나왔다. 기억도 오락가락하고 밥만 축내고 식충이나 다름없네. 현정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순자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뭐? 식충이라고? 식충이. 밥만 축내는 벌레라는 뜻이다. 식탁이 조용해진다. 종우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이주연은 눈치를 보며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민준이도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조용해진다. 순자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린다. 분노인지 서글픔인지 모멸감인지 구분이 안 된다.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식충이라뇨? 현정이 뻔뻔하게 말한다.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다. 방금 나한테 식충이라 하지 않았니? 아닌데요? 어머님이 잘못 들으셨나 봐요. 현정이 맑게 웃으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요즘 귀가 잘 안 들리세요? 보청기 알아봐 드릴까요? 현정은 순식간에 귀가 먹은 노인 취급하며 비꼬았다. 여보, 종우가 듣다 못해 현정을 제지하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연금으로 살면서 10만 원짜리 간장게장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것도 이미 제가 산 것도 모르고? 현정이 계속 공격한다. 저는 그냥 어머님이 정신이 아프신데 혼자서 돌아다니는 게 걱정돼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 자기 결정권을 잃으신 것 같아요. 급기야 순자를 금치산자 취급하며 비난했다. 순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안방에서 순자는 침대에 앉아 몸을 떨었다. 40년 넘게 시어머니 노릇을 하며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은 없었다. 식충이.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돈다. 아래층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아마 현정이 변명하고 있을 것이다.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신다고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셔서라고. 1시간쯤 지나서 종우가 문을 두드린다. 엄마 죄송해요. 현정이가 말이 좀 심했어요. 들어와. 종우가 들어와 순자 앞에 무릎을 꿇는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현정이를 더 잘 말렸어야 했는데. 종우야. 네, 너는 정말 내가 그 간장게장을 안 샀다고 생각하냐? 종우는 대답하지 못한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됐다. 가봐. 엄마, 가라고. 종우가 나가고 순자는 혼자 남았다. 밤이 깊어가도 아래층에서는 계속 대화 소리가 들린다. 이주연은 언제 갔는지 조용하다.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가 심해? 사실을 말한 건데. 식충이라는 말은 너무했어. 그럼 뭐야? 연금으로 살면서 10만 원짜리 간장게장을 사서 혼자 먹으려고 하는 게 정상이야? 그래도 자기야, 현실을 봐. 어머니 나이가 68이야.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사실 것 같아. 10년, 15년. 그동안 우리가 부양해야 해. 그렇지만은 무슨? 지금도 생활비가 빠듯한데 어머니까지 모시려면 얼마나 돈이 들겠어? 순자는 이불로 귀를 막으려 했지만 현정의 목소리는 계속 들렸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집은 어차피 우리 거잖아.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거고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 그런데 지금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돈을 쓰시면 나중에 우리가 받을 유산도 줄어들어. 유산 생각은 하지 마. 왜 안 해? 우리도 민준이 교육비에 우리 노후에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순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유산?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유산 이야기를? 어머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집값도 떨어질 수 있어. 음식도 제대로 못 하시고 집 관리도 안 되고.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수는 없어.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그때 현정이 더욱 노골적으로 말한다. 어차피 몇 년 후면 우리가 이 집에서 살게 될 거야. 어머님은 1층에서, 우리는 2층에서. 아니면 어머님을 좋은 시설에 모시고 우리가 이 집을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고. 시설에? 요양원 말이야. 요즘 좋은 곳 많잖아. 어머님 같이 혼자 계신 분들이 가면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순자는 충격을 받았다. 요양원? 벌써 그런 계획까지? 그건 너무. 뭐가 너무해? 현실적인 얘기야. 어머님도 나이 드시면 혼자 이런 큰 집에서 살기 힘들어. 그때 되면 누군가는 결정해야지. 누군가는?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해? 어머님 판단력도 떨어지시고 건망증도 심해지시고. 오늘만 봐도 그렇잖아.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이 살아있는데 벌써 그런 계획을 세우다니. 법적으로도 우리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고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부양하니까. 부양한다고? 당연하지. 지금도 우리가 가끔 와서 도와드리고 있잖아. 나중엔 더 많이 도와드려야 하고. 현정의 말에는 가식이 가득했다. 도와준다고? 오히려 순자를 괴롭히고 있으면서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다. 계속해서 현정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식충이, 유산, 부양, 요양원.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다. 이제 그만이다. 일요일 아침 순자는 영자에게 전화했다. 영자야, 나 좀 도와줄래?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이상한데? 믿을 만한 변호사 좀 소개해줘. 그리고 부동산도. 왜? 무슨 일 있었나? 순자는 어젯밤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뭐? 그 애가 식충이라고?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 이제 참을 수 없어. 당연하지. 그런 애한테 왜 집을 물려줘? 그래서 집을 팔려고. 잘 생각했어.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부동산도 믿을 만한 데 있고. 고마워, 영자야. 고맙긴. 친구 좋은 일 하는 건데. 순자야, 제대로 혼내줘야 해. 전화를 끊고 순자는 서랍에서 등기권리증을 꺼냈다. 여보, 이제 시작이야. 내가 내 노년의 주인이 되는 거야.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식충이라고 했지? 이제 보여줄게. 누가 진짜 이 집의 주인인지. 순자는 다시 일기장을 꺼내 어젯밤 일을 기록했다. 11월 3일. 현정이가 나를 식충이라고 부름. 간장게장을 자기가 샀다고 거짓말. 요양원 보내는 것도 고려한다고 함. 펜을 꾹 누르며 적었다. 이 모든 기록이 나중에 필요할 것이다. 여보,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돌아가신 남편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다짐했다. 2018년 11월 셋째 주 금요일. 잔금 입금이 완료되었다. 오후 3시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왔다. 김순자 고객님, 잔금 2억 5천만 원 입금 확인되었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과 합쳐 총 2억 8천만 원. 순자의 통장에는 평생 본 적 없는 거액이 입금되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정말로 집이 팔린 것이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다. 월요일 오전 영자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었다. 손현주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유명했다. 어르신, 집을 매각하시겠다고요? 네, 가능한 한 빨리요. 혹시 가족들이 알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비밀로 해주세요. 손 변호사는 사정을 대충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생전 처분은 어르신의 권리입니다. 다만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해요.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한 달 정도요. 현금 거래로 하면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현금 거래로 해주세요. 가격은 조금 낮아질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손 변호사는 순자의 의지가 확고한 것을 보고 절차를 설명했다. 혹시 유류분 문제는 괜찮으실까요? 유류분이요? 네, 상속인들이 나중에 유류분 침해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생전 처분 자체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상속인들이 악의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요. 순자는 잠시 고민했다. 괜찮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손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올해 48세가 되는 박상민 대표는 순자의 집을 보고 감탄했다. 어머님, 정말 좋은 집이시네요. 이 동네에서는 최고급이에요.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시세대로 하면 3억 정도인데 현금 거래로 빨리 하신다면 2억 8천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정말 파시는 거예요? 이런 좋은 집을. 네, 팔아요. 박 대표는 순자의 의지가 확고한 것을 보고 매물을 등록했다. 어머님, 혹시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드릴게요. 그날부터 순자는 비밀스럽게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 필요한 것들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정리하기로 했다. 40년간 모아온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감회가 새로웠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아이들 어릴 때 사진들, 결혼 초기의 산 그릇들. 하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여보, 우리 추억은 물건에 있는 게 아니야. 내 마음에 있는 거지.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하며 정리를 계속했다. 2주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어머님, 구매 희망자가 나타났어요. 현금으로 2억 8천에 사겠다고 해요. 좋아요. 언제 계약할까요? 최대한 빨리요. 그럼 내일 어떠세요? 좋아요. 계약은 순식간에 진행되었다. 구매자는 올해 45세가 되는 서울 사업가였다. 투자 목적이라고 했다. 잔금은 언제까지 치를까요? 2주 후면 어떠세요? 좋습니다.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진행되었다. 순자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정말로 이 집을 파는 것이다. 30년간 살아온 집을.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계약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자에게 전화했다. 영자야, 계약 끝났어. 정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잔금까지 받으면 강릉으로 떠날 거야. 그 전에 며느리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잔금 받는 날 밤에. 그때까지 비밀로? 응, 그래야 안전해. 영자는 순자의 계획에 동의했다. 잘했어, 순자야. 그럼 며느리한테 당할 필요 없어. 그동안 순자는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다. 현정이 와도 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했다. 어머니,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런가?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뭔가 달라 보여요. 현정이 의심스러워했지만 순자는 태연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요즘은 별일 없이 지내는 게 좋더라. 그날 밤 순자는 2층 안방에서 창밖을 내려다봤다. 마당의 고추들이 다 익어서 빨갛게 물들어 있다. 여보, 곧 여기를 떠나요. 돌아가신 남편에게 속삭였다. 미안해요. 우리 집을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후련했다. 더 이상 현정의 모욕을 참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하지만 이게 맞아요. 내 노년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순자는 서랍에서 등기권리증을 꺼내 마지막으로 쓰다듬었다. 곧 이 문서는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순자 자신의 선택이다.
아무도 강요할 수 없는 순자만의 결정이다.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이 끝났다. 저녁 6시 순자는 치킨과 피자를 주문했다.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식사였다. 어머니, 웬 치킨이에요? 종우가 놀라며 물었다. 그냥 가끔은 이런 것도 먹어야지. 어머니가 치킨을 주문하시다니 정말 의외네요. 현정도 의아해했다. 마지막 저녁이니까. 순자가 중얼거리자 현정이 귀를 쫑긋 세웠다. 마지막이요?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11월 마지막 주말이라는 뜻이야. 순자는 얼버무렸다. 아직 때가 아니다.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민준이는 치킨을 맛있게 먹으며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할머니, 치킨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우리 민준이. 순자는 손자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다. 앞으로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식사를 마치고 종우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순자가 말렸다. 괜찮다, 내가 할게. 어머니가 하시면 안 되죠. 괜찮아, 앉아 있어. 순자는 혼자서 설거지를 했다. 마지막으로 이 주방에서 하는 설거지였다. 그릇 하나하나를 닦으면서 지난 30년의 세월이 떠올랐다. 이 그릇들로 얼마나 많은 밥을 차렸을까? 종우가 어릴 때, 남편이 살아있을 때, 오후 8시 순자는 거실로 나와 TV를 껐다. 어머니, 왜 TV를 꺼요? 할 말이 있어서. 순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진지하고 단호했다. 가족들이 소파에 앉았다. 종우, 현정, 민준이까지. 순자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다. 이게 뭐예요? 현정이 물었다. 봐. 순자가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매매 계약서, 잔금 확인서, 등기 이전 신청서. 이게 뭐죠? 종우가 서류를 보며 어리둥절해했다. 이 집 팔았다. 순자의 말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뭐라고요? 현정이 먼저 반응했다. 이 집 팔았다고. 벽돌 한 장, 흙 한 줌도 너희 것 아니야. 어머니 농담이시죠? 종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농담이 아니야. 오늘 오후에 잔금까지 받았어. 순자가 계약서를 펼쳐 보였다. 종우와 현정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순자의 이름만 있을 뿐이었다. 이게 말이 돼요? 현정이 소리쳤다. 왜 말이 안 돼?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되나?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상의? 누구랑 상의해?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저희랑요. 저희가 이 집을 물려받을 거잖아요. 현정이 본색을 드러냈다. 물려받을 거라고? 누가 그랬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 거고. 모신다고? 언제 모셨나? 순자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모셨잖아요. 뭘 모셨어? 한 달에 한두 번 와서 음식 트집 잡고 라디오 소리 시끄럽다고 하고 2층 베란다 점령하고. 이게 모시는 거야? 그건. 현정이 말을 잇지 못했다. 더 있어. 내가 산 간장게장을 내가 샀다고 거짓말하고 나를 식충이라고 부르고. 어머니,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현정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그것뿐인가? 순자는 그동안 적어둔 일기장을 꺼냈다. 여기 다 적어놨어. 내가 한 말들, 행동들 전부. 펼쳐 읽기 시작했다. 9월 15일. 내가 담근 신김치를 상했다고 함. 발효의 깊은 맛 모르냐며 조롱. 10월 5일. 라디오 소리 시끄럽다며 이어폰 쓰라고 함. 12일. 2층 베란다를 빨래 핑계로 점령. 건조기가 멀쩡한데 거짓말. 10월 25일. 2층 안방을 둘러보며 혼자 살기엔 너무 넓다고 함. 11월 3일. 나를 식충이라고 부름. 요양원 보내는 것도 고려한다고 함. 일기장의 내용을 들으며 현정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다.
조용히 당하기만 하던 순자가 증거를 수집하여 반격하자 현정은 크게 놀라서 말을 더듬거렸다. 어머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뜻이 아니었다고? 그럼 무슨 뜻이었어?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밤마다 아래층에서 상속 이야기하고 내가 언제 죽을지 계산하고 이 집을 언제 차지할지 계획 세우는 것도 다 들었어. 종우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다시는? 이미 늦었어. 엄마, 제발 종우가 울기 시작했다. 집을 다시 사주세요. 제가 돈 모아서 다시 사드릴게요. 사준다고? 너희한테 2억 8천만 원이 어디 있어? 순자가 냉정하게 말했다. 대출 받아서라도. 대출? 너희 소득으로 그 돈을 어떻게 대출받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종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현정이 갑자기 소리쳤다. 유류분은 어떡할 거예요? 법적으로 저희한테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순자가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유류분? 내가 죽어야 상속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난 아직 살아있어. 생전 처분도 유류분 침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소송해봐. 순자는 담담했다. 변호사가 다 확인해줬어. 생전 처분은 내 권리라고. 더구나 너희는 나를 부양한 적도 없고. 부양했잖아요. 뭘 부양했어? 오히려 나한테 얹혀 살려고 했으면서. 현정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럼 민준이는 어떻게 해요? 할머니 집이 없어지면 민준이가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순자는 민준이를 바라봤다. 아이는 어른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해하고 있었다. 민준이는 죄가 없지. 하지만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어머니, 현정이 소리쳤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희를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고? 너희가 먼저 버렸잖아. 순자가 차분히 말했다. 식충이라고 부르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면서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유산 계산하면서. 이게 가족이야.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이제 와서 잘한다고? 이미 늦었어. 순자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새 집주인한테서 온 공문이야. 서류에는 명도 요구서가 적혀 있었다. 30일 이내에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야. 안 나가면 명도 소송 들어간다고. 30일? 종우가 경악했다. 어머니도 나가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 집이 아닌데 왜 있어? 그럼 어디로 가세요? 그건 내가 알바 아니야. 순자의 답변은 냉정했다. 현정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용서? 내가 나한테 한 짓을 다 잊으라는 거야. 앞으로는 정말 효도하겠어요. 매일 와서 뵙고 어머님 말씀 다 들을게요. 효도? 지금까지 기회가 없었나? 제가 어리석었어요. 이제 정말 달라질게요. 현정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기회는 이미 다 줬어. 너희가 차버린 거야. 그때 종우가 또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다. 엄마, 그럼 이렇게 해요. 저희가 이 집을 다시 사드릴 테니까 계약을 취소해 주세요. 계약 취소? 이미 끝난 일이야. 매매 계약도 철회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동의해야 가능한 거야. 그리고 위약금도 물어줘야 하고. 위약금이 얼마예요? 계약금에 배, 즉 6천만 원. 종우는 절망했다. 6천만 원이라는 돈은 그들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6천만 원.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해. 현정이 마지막으로 협박을 시도했다.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저희 원한 사요. 나중에 어머님이 힘들어지셔도 저희는 모를 거예요. 순자가 웃었다. 원한? 웃기네. 너희가 나한테 무슨 도움을 줬다고? 그래도 혈육인데. 혈육이면 혈육답게 살았어야지.
순자는 테이블 위에 열쇠를 올려놓았다. 이게 집 열쇠야. 30일 후에는 새 주인한테 넘겨줘야 해.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종우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이미 결정된 일이야.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이제 짐 싸러 올라갈게. 너희도 집에 가서 이사 준비해. 어머니, 현정이 다시 소리쳤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2층으로 올라가면서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귀에 들렸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변호사라도 찾아보자. 변호사를 찾아서 뭐 해? 어머니 말이 맞잖아. 생전 처분은 어머니 권리야. 그럼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우리가 잘못했어. 어머니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 지금 와서 그런 소리에서 뭐 해? 현정이 종우에게 화를 냈다. 순자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안방 문을 닫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랍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남편이 생전에 만들어준 보석함이었다. 그 안에는 반지하 월세 보증금 관련 서류가 들어 있었다. 여보, 이것만은 해줘야겠어. 돌아가신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상자 안에는 종우 이름으로 된 서류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이게 내 마지막 인정이다. 더는 오지 마라. 우리의 길은 여기서 끝. 이것이 순자가 아들에게 줄 마지막 선물이었다. 서울 반지하 전세 보증금 1억 원. 최소한 당장 살 곳은 해결해 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진짜 마지막이었다. 여보, 이제 끝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순자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날 것이다. 30년간 살아온 집을.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되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이. 2018년 12월 15일 토요일. 이사하는 날이다. 새벽 6시 순자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30년간 살아온 집, 남편과 함께 꾸민 보금자리가 이제는 텅 비어 있다. 여보, 이제 정말 떠나요.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에 마지막 인사를 한다. 사진도 함께 가져갈 것이다. 지난 30일 동안 순자는 차근차근 준비했다. 강릉 바닷가 실버타운에 입주 신청을 하고 필요한 짐만 추려서 정리했다. 나머지 가구와 물건들은 기부하거나 버렸다. 오전 8시 영자가 도착했다. 함께 강릉까지 동행해 주기로 했다. 순자야, 준비 다 됐나? 응, 다 끝났어. 후회 안 해? 전혀. 오히려 후련해. 정말 그랬다. 지난 30일 동안 현정이 몇 번이나 찾아와서 애원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이사 트럭도 도착했다. 순자의 짐은 많지 않다. 박스 10개와 작은 가구 몇 점이 전부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멀리서 종우의 목소리가 들린다. 가족들이 마지막 배웅을 나온 것이다.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미 작별은 끝났다. 어머니, 현정도 뛰어왔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인다. 지난 한 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나 보다. 제발 가지 마세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차에 타고 있었다. 할머니, 울면서 손을 흔든다. 가장 안쓰러운 것은 아이다. 민준아, 잘 지내렴. 순자가 창문을 열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 할머니, 언제 다시 와요? 글쎄, 애매한 대답이었다. 아마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차가 출발했다. 사이드 미러로 보이는 집이 점점 작아진다. 30년간 살아온 집, 이제는 남의 집이 된 그곳이 시야에서 사라진다. 순자야, 괜찮아? 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정말 그랬다. 더 이상 현정의 눈치를 볼 필요도
모욕적인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 강릉까지는 차로 3시간 거리다. 길에서 순자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만약 그대로 살았다면 현정의 학대는 더 심해졌을 것이다. 결국 요양원에 보내지거나 더 심한 모욕을 당했을 것이다. 잘한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후 12시 강릉 바닷가 실버타운에 도착했다. 해솔 실버타운이라는 이름의 이곳은 2018년에 새로 지어진 최신 시설이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어 경치가 아름답다. 어서 오세요, 김순자님. 시설 관리사가 반갑게 맞아준다. 방은 2층 바다 쪽으로 준비해드렸어요. 방은 아담하지만 깔끔했다.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 풍경이 일품이다.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짐 정리는 금세 끝났다. 필요한 것들만 가져왔기 때문이다. 영자는 저녁에 공주로 돌아갔다. 순자야, 자주 연락해. 응, 고마워 영자야. 그리고 너무 외롭거든 언제든 연락해. 내가 놀러 올게. 그래, 고마워. 40년 친구와의 헤어짐도 아쉽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실버타운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이곳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요가, 수영, 독서 모임, 그리고 각종 취미 활동까지. 순자가 가장 관심을 보인 것은 바느질 동호회였다. 어머님, 바느질 잘하세요? 동호회 회장인 올해 70세가 되는 한정숙이 물었다. 40년 넘게 해왔어요. 그럼 고수시네요. 저희와 함께 하시겠어요? 네, 좋아요. 바느질 동호회는 주 3회 모임을 갖는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순자에게는 딱 맞는 활동이었다. 첫 모임에서 순자는 자신의 실력을 보여줬다. 정교한 바느질 솜씨에 다른 회원들이 감탄했다. 어머님, 정말 잘하시네요. 이런 건 어떻게 만드세요? 질문이 쏟아졌다. 순자는 자신이 만든 조각보를 보여줬다. 남편 생전에 만든 것으로 정말 아름다웠다. 이런 건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가르쳐 드릴게요. 순자는 자연스럽게 동호회의 강사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 달 후 순자의 바느질 솜씨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김순자님이 만든 조각보 보셨어요? 정말 예술작품 같더라고요. 어디서 배우신 걸까요? 실버타운 관리사가 순자를 찾아왔다. 김순자님, 혹시 바느질 강좌를 열어보실 생각 없으세요? 강좌요? 네, 다른 어르신들도 많이 관심 보이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실력으로는 충분히 전문가세요. 시에서도 지원해준다고 하고요. 강릉시에서는 실버타운 내 취미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순자는 며칠 고민했다. 정말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지만 해볼 만했다. 어차피 시간도 많고 바느질은 자신 있는 분야였다. 해보겠어요. 순자가 결정했다. 2019년 3월 순자 바느질방이 문을 열었다. 실버타운 1층 문화공간에 마련된 작은 공방이었다. 시에서 지원을 받아 장비도 충분히 갖췄다. 첫 수업에는 10명의 어르신이 참가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첫 강의를 시작했다. 오늘부터 함께 바느질을 배워보겠습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쳤다. 바늘 잡는 법, 실 꿰는 법, 기본 스티치까지.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네, 잘하셨어요. 조금 더 촘촘하게 해보세요. 순자는 천생 교사였다. 인내심이 많고 설명도 쉽게 잘했다. 3개월 후 수강생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다. 선생님 덕분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자 입소문이 더 퍼졌다. 강릉시 문화센터에서도 연락이 왔다. 김순자 선생님, 저희 문화센터에서도 강좌를 열어보시겠어요? 문화센터에서요. 네, 일반 시민들도 많이 관심 보이시거든요. 순자의 바느질 강좌가 점점 유명해지고 있었다. 6개월 후 순자는 일주일에 5번 강의를 하게 되었다. 실버타운에서 3번, 문화센터에서 2번. 강의료도 제법 나왔다. 월 300만 원 정도. 연금과 합치면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 선생님, 이거 팔면 안 될까요? 수강생 중 한 명이 물었다. 팔다니요? 작품이 너무 예뻐서요. 시장에서 팔면 잘 팔릴 것 같은데. 순자는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었다. 글쎄요. 하지만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였다. 한 달 후 순자는 강릉 중앙시장에 작은 매대를 열었다. 순자의 손바느질이라는 간판을 단 작은 매대였다. 조각보, 보자기, 앞치마, 주머니 등을 판매했다. 모두 순자와 수강생들이 만든 작품들이었다. 어머, 이거 정말 예쁘네요. 얼마예요? 관광객들의 반응이 좋았다. 이런 전통 바느질은 요즘 보기 힘든데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네요. 작품들이 하나둘씩 팔려나갔다. 수익의 일부는 재료비로, 나머지는 수강생들과 나눠 가졌다. 선생님 덕분에 용돈도 벌게 되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어르신들이 좋아했다.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만든 작품이 인정받아서였다. 1년 후 순자의 바느질방은 강릉의 명소가 되었다. 관광 가이드북에도 소개되고 TV에서도 취재를 나왔다. 전통 바느질의 맥을 이어가시는 김순자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언제부터 바느질을 하셨나요? 40년 넘게 해왔어요. 취미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일이 될 줄은 몰랐네요.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정성이죠.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야 해요. TV 방송이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심지어 외국 관광객들까지. 이런 전통 기법을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강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순자는 이제 지역의 유명인이 되었다. 하지만 성공에 도취되지는 않았다. 여전히 겸손하고 수강생들을 정성껏 가르쳤다. 2019년 12월 순자에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할머니. 민준이었다. 이제 10살이 된 민준이가 종우, 현정과 함께 왔다. 순자는 깜짝 놀랐다. 1년 만에 보는 가족들이었다. 민준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민준이가 순자에게 달려들었다. 우리 민준이 많이 컸네. 순자는 손자를 안으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종우와 현정은 멀찍이 서 있었다. 어색한 분위기였다. 어머니, 종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현정도 깍듯하게 인사했다.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왜 왔냐?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어머니 안부를 여쭙고 싶어서 TV에서 봤어요. 어머님이 유명해지셨다고? 현정이 말했다. 그래서 온 거야? 아니에요. 정말 어머님이 보고 싶어서. 하지만 순자는 믿지 않았다. 분명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다. 민준아, 할머니 바느질방 구경할래? 네. 할머니가 만든 거 보고 싶어요. 순자는 민준이를 데리고 바느질방을 구경시켜줬다. 할머니, 이거 정말 예뻐요. 할머니가 다 만드신 거예요. 응, 할머니가 학생들과 함께 만든 거야. 민준이는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구경했다. 하지만 종우와 현정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이렇게 잘 사시는구나. 우리가 집을 팔아서 받은 돈으로. 그들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이 읽혔다. 1시간 정도 구경한 후 종우가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온 이유가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순자가 냉정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현정이 무릎을 꿇었다. 평생 발 씻겨 드리며 살게요. 제발 거둬주세요. 걷어달라고? 네. 어머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현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순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너희는 사과가 아니라 회수를 하러 온 거다. 회수요? 실패한 투기의 원금 회수. 순자의 말이 날카로웠다. 집을 팔아서 받은 돈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그 돈을 되찾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종우와 현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순자의 말이 정확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면 뭐야? 1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TV에 나온 다음 날 바로 왔잖아. 그건 솔직히 말해봐. 내가 가난하게 살고 있다면 찾아왔을까? 현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순자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마지막 선물이야. 상자를 열어보니 서류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이건 종우가 서류를 보고 놀랐다. 반지하 전세 보증금 명의 이전 서류야. 어머니, 1억 원. 이걸로 작은 집이라도 사서 살아. 순자는 메모를 꺼내 읽었다. 이게 내 마지막 인정이다. 더는 오지 마라. 우리의 길은 여기서 끝. 어머니, 안 돼요. 현정이 소리쳤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다 줬어. 차버린 거야. 순자는 단호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나를 찾지 마. 어머님. 민준아. 순자가 손자를 불렀다. 네, 할머니. 할머니가 민준이 이름으로 적금을 하나 들어뒀어. 성인이 되면 찾을 수 있을 거야. 할머니.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 할머니는 왜 저희와 안 살아요? 민준이의 순수한 질문에 순자는 마음이 아팠다. 할머니는 여기서 새로운 친구들과 살기로 했어. 그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글쎄. 민준이가 어른이 되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애매한 대답이었다. 아마 그때까지 순자가 살아있을지도 의문이었다. 할머니.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다. 순자도 마음이 아팠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다. 이제 가야지. 어머니, 정말 이게 끝인가요? 종우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끝이야. 순자의 대답은 확실했다. 종우 가족이 떠나고 순자는 혼자 바닷가에 앉았다. 석양이 바다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여보 잘한 걸까? 돌아가신 남편에게 물었다. 민준이가 불쌍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평온했다. 더 이상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삶. 그것이 순자가 선택한 길이었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바느질 강의를 하고 작품을 만들고 새로운 기법을 연구했다. 선생님, 오늘은 뭘 배워요? 오늘은 매듭법을 배워보겠어요. 수강생들과의 시간이 즐거웠다. 이들은 순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현정처럼 이용하려 들지 않았다.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재미를 찾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순자는 보람을 느꼈다. 2020년 봄 코로나19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순자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집에서 할 수 있는 바느질 온라인 강의가 인기를 끌었다. 선생님, 인터넷으로도 가르쳐 주세요. 온라인 강의 해보시면 어떨까요? 젊은 직원들이 도와줘서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다. 순자 할머니의 바느질 교실. 구독자가 빠르게 늘어났다. 할머니 너무 잘 가르쳐 주세요. 이런 전통 기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댓글들을 보며 순자는 뿌듯했다.
전국의 사람들이 자신의 바느질을 배우고 있다니. 2021년 순자는 책을 출간했다. 7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자신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였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어르신들께 용기를 주는 책이네요.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고 싶어요.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강연 요청도 쏟아졌다. 김순자 선생님, 강연 부탁드립니다.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시작에 늦은 때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어요. 순자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2022년 가을, 순자는 바닷가 공방에서 조각보 한 벌을 완성했다.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문양은 동그랗지만 색감은 맑고 환했다. 마치 희망을 표현한 것 같았다. 이건 특별한 작품이네요. 수강생들이 감탄했다. 무엇을 표현하신 건가요? 새로운 시작을 표현했어요. 순자가 대답했다.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작품을 유리장에 걸며 순자는 생각했다. 바다 앞 공방에서 바라본 노을이 아름다웠다. 순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6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울 줄 누가 알았을까?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짜 자유였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썼다. 2022년 10월 15일. 오늘 가장 아름다운 조각보를 완성했다. 내 새로운 인생처럼 아름다운 작품이다. 이제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살아갈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에 달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순자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이다. 더 이상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더 이상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김순자, 70세.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내가 고른 천은 영원히 내 손에 남아있다. 인간관계도 그렇다.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내 곁에서 나를 지지해준다. 내 노년은 내 손으로 바느질하는 뿌듯함이 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자 할머니의 선택이 너무 냉정했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결정이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년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모욕할 권리는 없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부 갈등이나 가족 간의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처럼 68세에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순자 할머니처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알사탕 같은 달달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사탕 라디오였습니다.